녹화를 20분, 특히 30분 이상이 넘어가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녹화를 중단했습니다. 하고 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해하기 쉽다고 자꾸 중원부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여러분이 내용이 혼란이 오지 않는가 이렇게 좀 걱정이 되네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 칠판에도 대고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얘기를 해야 저도 말하기가 쉽고 여러분도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 대면 수업이 되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제 그 부분은 우리 관련 사례 연구를 풀어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지금 169조니 170조니 그다음 167조 관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170조 부분에 이야기했는데 이 169조는 고유한 자치사무와 단체임사무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관여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불복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170조는 기관이임 사무에 대해 가지고 그 기관이임을 한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통제와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불복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를 개념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70조 부분은 아까 다시 이야기하면 기관이임 사무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위임된 기관이임 사무나 또는 시도로부터 위임된 기관이임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관리나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직무이행 명령을 한 것인데 이때 이제 주의할 것은 관리나 집행을 명백히 해태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기관이임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해야 될 의무가 생겼는데도 의무가 생겨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의무가 생겼음에도 이 관리나 집행을 해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명백히 해태한다라는 것은 안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관이임된 사무에 대해서 그 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 뭔가 관련 집행 행위를 했는데 그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럴 때 170조에서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뭔가 집행을 하긴 했는데 불충실하다, 부족하다. 이럴 경우는 직무이행명령을 발할 수가 없고 전혀 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직무이행명령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무이행명령 자체가 예를 들면 위법하다. 그 위법하게 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기관이임 사무를 내가 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관리나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슨 직무이행명령을 하냐. 이렇게 위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또 이야기한 건 명백히 해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했는데 안 한지 않았다 했다. 이런 경우에는 직무이행명령이 대상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이제 위법하다고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대법원에다가 그 직무이행명령 자체가 위법하니 취소해달라는 그런 소를 대법원에다가 제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대법원의 소를 제기하는 불복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경우에 주무장관이나 예를 들면 시도지사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기한 이 대법원에서 하는 소의 성질은 무엇일까? 이제 관념사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 자체가 넓게 보면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주체 간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똑같이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직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면 처분이 아니다. 직무이행 명령 자체가 처분이 아니고 내부작용이다.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기관 소송이 있는데, 기관 소송은 동일한 법 주체의 기관 상관이 됐는데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금 한 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주무장관이나 국가의 기관이고, 또는 시도지사 같으면 광역지방자치단 기관이고, 여기에 불복을 하는 사람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니까 상이한 법 주체 간의 어떤 기관 간의 다툼이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현행법의 기관 소송 인정을 하고 있지 않으니 특별한 어떤 법에서 있는 특별한 소송의 형식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직무이행 명령 자체, 국가 주무장관이나 또는 시도지사의 직무이행 명령 자체가 어떤 처분서를 가진 것을 항고소송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넓게 본다면 다수설은 이거는 국가 예를 들면 넓게 보면은 행정조직 내부의 어떤 문제로 보고 처분을 볼 수 없어서 기관 소송으로 봐야 되지 않나. 더더구나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관이임 사무할 때는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이 되고, 또 기초지방자치단,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관이임 받았다면 또 광역지방자치단체 하급 행정기관으로 된 것이니까 결국은 동일한 법 주체 내의 기관 상호간의 다툼이다. 이렇게 해서 명백하게 기관 소송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이제 이렇게 뭐 학설에 따라서는 여러 번 있으니까 실무적으로야 뭐 법에 정한 대로 재판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제 강학상으로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는 감독과 통제를 보면 이 감독청의 제2요구 지시, 제소 지시, 직접 지소익인데, 이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면 지방의회가 조례라든지 어떤 의결을 했는데 의결이 이 법령에 위반된다, 그 다음에 현재 공익을 반한다 하고 이럴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재의결을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그 의결이 조례 의결이든 또는 내용 의결이든 간에 그것이 위법하다고 해서 대부분의 소를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그 한 기관인 의회를 상대로,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 내 소송이다 해서 기관소송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를 들면 그 제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독기관인 예를 들면 주무부 장관이나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너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의결한 의결이 법령 위반된다, 공익 위반한다니까 제의 요구를 해라 라고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의 요구를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의 감독기관의 하나죠. 제의 요구를 지시하고, 제의 요구를 지시를 하면 당연히 이제 지방자치장이 자기 옆에 있는 지방의회에다가 제의 요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감독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그 의회에게 제의 요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스스로 그 지방의회에다가 제의 요구를 할 수는 없고, 이 경우는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대법원에다가 그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조례든 뭐 의결한 내용이 위법한 경우에, 공익을 반한다는 경우는 대부분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의 요구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를 제기할 때는 공익 반한 사항은 안 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는 직접 감독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의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의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대법원에다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감독기관이 제의요구를 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다가 제의요구를 했는데 지방의회가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제의를 했다라고 되면은, 근데 그 내용이 법령 위반될 때는 다시 감독기관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령 위반돼서 제의를 했으니까 대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것도 감독작용의 하나죠. 그리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제소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또 감독적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의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국가의 어떤 감독 작용, 통제 작용 하나로 이런 권한을 인정하고 있죠. 여기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이 문제는 지금 그냥 설명을 막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안 될 테니까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법령을 위반했다 또는 공익현저에 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의 요구를 하고 또는 그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감독기관이 제의 요구를 지시를 하거나 또는 다시 재의결된 사항에서 법령인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요구를 하거나, 그걸 하지 않을 때는 직접 제소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통제하고 관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된 내용은 다시 사례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뭐 성인 같은 게 다시 보더라고. 감사 봅시다. 감사를 보면은 자, 우리 감사원이 우선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데,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검사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그 직원의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이 하는 이 감사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임사무, 기관 임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다 감사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그 자치사무에 대해서 한목적성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원은 광의로 넓은 의미에서 행정기관에 속한 것이 하지만 심지어는 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위임사무, 자치사무 구별 없이 모두 감사 대상이 되고, 합법성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감사까지도 할 수 있다. 이 점은 대단히 특이하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둬야 되고, 다만 이런 경우에도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위법한 행위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장은 주민들의 어떤 선거에서 선출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징계 권한은 감사원이 가지지 않는다. 아까 우리 170조에서 기관 임사무에 대한 어떤 직무이행명령 제도도 마찬가지. 왜 그런 기관을 두느냐? 기관 임사무를 집행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급행정기관이 지휘된다고 하면서도 미처 그 하급행정기관의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서 또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를 징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170조와 같은 통제 관여 방법을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원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는 이 같은 맥락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 자치사무, 그 다음에 위임사무 구분 없이 전부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고 한목적성까지도 감사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권은 없다. 이제 징계 요구하거나 징계성 그런 권한은 없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71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자치사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무부 장관 이게 나왔는데, 이 자치사무에 관한 주무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자치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치사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만 이 감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후적, 개별적, 사전적, 포괄적인 감사권이 아니고 특정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적, 개별적 감사권이다. 그래서 특정한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되거나 또는 위반 행위가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것이 감사 개시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된 행정감사를 일단 일반적 포괄적으로 감사를 시작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위법하다고 판결된 겁니다. 일단 사무감사를 하려면 특정한 법령 위반 행위가 발견되거나 또는 특정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감사를 착수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거 없이 이 감사를 착수하면 그 감사는 위법하다라고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판례에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나눴습니다만 다수 의견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자치사무 말고 그 다음에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에 관한 규정은 지금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독권이라 아까 우리 167조에 보면 국가사무, 그다음 시도 사무 처리에 있죠. 여기 보면 단체임사무나 기관임사무에 대해서 1차 감독기관, 2차 감독기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감독이라는 말 안에는 감사에 관한 권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체임사무나 기관임사무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권을 가지는 것이고, 이 171조는 단체임사무나 기관임사가 아닌 특히 자치사무에 관해서 행정안전부나 시도지사가 감사권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때 자치사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를 할 때는 합목적성에 대한 감사는 되지 않으니까 합법성 감사여야 하고, 그 합법성 감사도 그냥 감사 시작해서 합법성 감사를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위법 행위가 발견이 됐다 또는 위법이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를 감사의 개시 요건을 한다. 그게 있어야 감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행정 통제했는데, 사법적 통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법기관이 어떻게 지방자치를 관여하는 것인데, 우선 행정심판이 있다. 물론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해서 행정기관 내부에 설정되겠지만, 어떤 무엇이 법이냐를 판단하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심판을 사법적 통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법적 통제 보면 일단은 행정심판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한 처분이나 위법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일반 주민의 국민이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행정심판을 통해 가지고 인용 또는 기각 판결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정작용을 통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뒤에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행정기관이 예를 들면 어떤 처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위법하다 또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행정심판 청구인이 말이 옳아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 한 처분이 위법하다 또는 부당하다고 취소를 하면은 이거를 인용 재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에서 이런 패소 전 지방자치단체는 또는 일반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과연 소송을 행정심판에서 진 행정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행정기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부 내에 설정한 것이죠. 그 행정기관 내부는 의사가 통일돼야 돼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기다 불복해가지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 이제 좋은 점이 만약에 일반 국민이 행정심판에서 이겼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법원으로 가장 확정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은 그 행정심판에서 진 경우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죠. 그런데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사무가 기관이임 사무나 단체이임 사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그 사무 처리와 관련해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졌다, 사안에서 졌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국가사무니까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기관이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임사는 기본상 본질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그 처분이 잘못돼서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국가사무니까 본질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불복을 할 수가 없게 된 건 당연한 건데 만약에 자치사무에 대해서 관련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반 주민이 예를 들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해서 그 자치사무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그걸 취소를 하게 되면 과연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가 졌기 때문에 이 사안을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자, 다수설은 어쨌든 광의로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고 중앙행정심판이 정해놨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의사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법원에서 소 제기할 수 없다라고 본 것이 다수설입니다. 다만 이제 지방자치단체 자치 강화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방자치 잘못했다 판단하는 것은 국가가 한 것이고 이거는 고유한 자치사무니까 간의 분쟁이다 이렇게 해서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꾸 중언부언을 하게 되는데 행정심판에 대해서 패소한 행정기관은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그 원칙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다루는 사무가 단체임 사무나 기관임 사무고 자치사무가 있기 때문에 단체임 사무나 기관 사무 당연히 본질적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가 한 재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없겠으나 자치사무, 고유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권 침해다. 일종 국가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 제기를 했다면 자치권에 대한 침해로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어떤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할 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그 항고소송이고 그 다음에 기관소송은 지금 우리가 많이 봤죠. 169조에 감독기관인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에 대해서 소 제기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대한 것이거든요. 자치사무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해서 시정명령 내리고 취소정지명령 냈다면 소를 제기하는 그런 것들은 기관소송이 있었고 그 다음 170조 기관이임사무 직무이행명령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하는 그런 소송 그 다음에 또 지방의회, 자치단체 의회가
의결한 그 내용이 위법하다라고 될 때 제소 지시를 하는 하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제의를 했는데 다시 재의결하면은 감독기관으로서 대부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기관 소송도 예를 들면 그 사법통제 한 방법이죠. 그다음 민중소송 우리가 공부했던 주민소송 아까 그런 거, 그다음에 선거소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헌법소송도 있죠. 권한쟁의 소송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존부와 범위 간에서 다툼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권한의 존부와 범위 간 다툼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 이제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통제하고 관여하는 그 수단이 된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한 어떤 처분이 처분이 공권 행사로 봐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단 공권 행사가 주민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게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법. 이런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사법적인 방법으로 국가가 사법적인 방법으로 지방 의회를 통제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